안녕하세요. 필디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필디랑 이제 아키툰 운영하시는 규진님이랑 같이 고민 상담소라는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키툰님한테 같이 컨텐츠 하나 찍어보자고 제안을 드렸는데, 이 고민 상담하는 거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인스타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받아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먼저 확인을 하고, 좀 어떤 대답을 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퀴즈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건축학과 나와서 3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이제는 건축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키툰을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제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계정으로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고민 상담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또 건축 관련된 고민을 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격이 너무 없지 않다는 거를, 고민 상담하기에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양력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궁금하신 분들에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규진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건축사에서도 일해보시고 아뜰리에에서도 일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학도 가보고 대형에서도 일해보고 저도 아뜰리에에서도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공모전도 이제 둘 다 많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공모전 관련 질문도 있고 취업 관련 질문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괜찮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력을 간단하게 또 적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고민의 주제는 이제 삶과 건축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하고 삶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왕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편입했을 때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거잖아요. 그 성격 차이일 것 같은데 처음에 초반에 딱 들어갔을 때는 친구 사귀어야 될 것 같고 또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적응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적극적인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5 년째이다 보니까 점점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성격에 맞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막 1-2-3년 같이 엄청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평생 갈 것 같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친구가 꽤나 많았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진짜 한 10 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은 사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잘 이렇게 해 왔던 것처럼 대학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님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편입하는 분들이 매해 한 4-5명 정도씩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처음에 편입하신 분들이 약간 편입하신 분들끼리 처음에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신입생 패밀리가 있었는데, 네, 뭐 한두 달만 지나면 이제 그런 거 구별 없이 다 같이 친하게 지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서 서로 결국 맞는 사람들끼리 남고 계속 친구로 지내게 되니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이번 2월에 졸업했어요. 설계 일에 빠져들 때는 시간도 에너지도 모두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즐거운데, 가정을 꾸려 따뜻한 시간을 쌓아가고 싶은 마음도 놓기 어려워요. 두 가지 모두 하고 싶은 것은 제 욕심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규시님은 아직 있고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면은, 아직 졸업만 하셨으니까 아직 가정을 꾸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른 걱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꾸리면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당연히 충분히 생기고, 설계일에 저도 되게 빠져들 때는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습니다. 너무 뭐 학생 때 과제하는 것처럼 설계를 하지 않거든요. 회사를 다닐 때 졸업을 하셨으니까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퇴근하고 나서도 설계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정에 충실하게 보내시면 되고, 회사를 갔을 때는 또 좋아하시는 설계 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시면은 전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한 번씩 드는
아뜰리에에서 한국의 아뜰리에에서 일을 하면은 밤을 새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약간 '그런 상황이면은 어떨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었었어요. '이분이 하는 고민이 그런 고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 저라면 밤을 새게 만드는 아뜰리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너무 많 너무 맞아요. 이게 예예. 밤을 새게 하는 아뜰리에는 가정을 꾸리는 약간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약간 개인의 삶도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회사를 잘 찾아서 들어가는 게 나중에 가정을 꾸리기에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회사라서 내가 막 몇 년씩 이렇게 인생을 다 바쳐도 될 만큼 인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삶을 다 버리고 건강 버리고 막 밤새 가면서 일을 하면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찾는 게 또 어렵지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설계와 제 삶을 적당히 분리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학과 특성상 끝나지 않는 과제, 시다, 바쁘게 매몰되다 보니 대학생 제 인생이었고 만약 하나의 몰두한 설계가 어려워지면 배로 힘들고 번아웃이 오네요. 그래서 설계를 적당히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해요. 선배님들은 다들 설계만 하면서 지내셨는지?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거 보고 너무 공감은 됐지만 사실 저는 정말 설계만 하면서 살았어 가지고 어 어떻게 말하면은 좋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설계가 제 설계잖아요.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제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을 쏟느냐에 따라서 제 결과물의 그 퀄리티 차이가 천차만별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게 설계를 적당히 하는 방법? 이 말 자체가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설계를 적당히 하면은 저는 그 결과도 그 적당히 한 만큼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좋은 퀄리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한 거일 수도 있지만 전 설계를 계속하면서 공부도 해야 됐었고 그러면서 전 축제도 한 번도 못 가 봤거든요. 맨날 밤을 새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다 살아야 되는 거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궁금했던 삶이었어 가지고 전 정말 힘들게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학점도 받아 가지고 잘했지만 혹시 서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좀 엉망으로 다녔던 것 같은데 저도 할 때는 엄청 막 밤새 가면서 엄청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저는 약간 온오프가 좀 잘 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설계할 때는 설계를 하다가 '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하고 아주 딴짓만 또 한참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실 한번 빠지면은 그 생각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하게 되잖아요. 자기 전에도 '아 설계 뭐 어떻게 바꿀 걸.' 또 눈 떠서도 그 생각만 하고 밥 먹을 때도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저는 좀 온오프가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아 정말요? 아 부럽네요. 저는 이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은 약간 고집이 좀 셌던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더 컸어 가지고 매번 크리틱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고 크리틱 끝나고 나면 또 막 밤새면서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온오프에 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분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망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을 안 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게 훨씬 낫고 만약에 내 설계가 망해서 점수가 막 학점이 뭐 C 플러스 D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설계를 안 할 때는 또 안 하게 되고 해야 될 때는 또 '아 그래도 학점 잘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공감이 되는 게 적당히 하면 또 적당한 결과물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저도 온오프를 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할 때는 이제 마감이 다가와 가면은 한 2주 3 주는 거의 이제 설계실에서만 살면서 이제 과제하고 뭐 모형 만들고 이제 뭐 패널 만들고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당히 하면은 적당한 결과물밖에 나오진 않지만 좀 자기 본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온오프 하는 방법도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 학년 마치고 휴학했는데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해 버렸어요. "휴학하고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저는 일단 휴학을 안 해 봤습니다. 저는 한 어. 번에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1 년을 일을 안 했어요. 저는 휴학이 아니라 무직자로 생활을 한 거라서 더 상황상 더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저는 그때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영어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만든다고 이게 무직 생활을 1 년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저도 회사 다닐 때 스트레스가 좀 있었어서 회사를 12월 말에 이제 그만두고 1-2 월이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이잖아요. 저도 그 그쵸. 기간에 거의 놀았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휴학도 아니고 무직이 됐는데 이걸 놀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논 덕분인지 이제 3 월부터는 좀 열심히 해 가지고 그래도 목표하던 거를 어느 정도 이루게 됐었는데 어 이제 잘 쉬셨으니까 이제 그 힘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3 학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다뤄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잘 쓸 것 같은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손에 잘 익혀서 복학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시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행이라든지 책 읽기라든지 이런 게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을 해서 또 복학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휴학을 안 해 봤거든요. 음. 원래는 사실 4 학년을 마치고 나서 휴학을 한 다음에 5 학년 이제 졸업 작품 준비하면서 휴학 생활을 즐기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예 시도조차 못 했던 타입이에요. 그래서 쪼끔 부러워요. "휴학을 했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대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석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정말 맘 편히 책 읽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원 없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즐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의 그런 이 질문의 약간 의도가 "휴학하고 뭘 하면 좋을까요?"라는 게 약간 많이 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그 학교 생활에 대한 4 학년을 복학을 했을 때 '이 휴학 생활이 헛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고민을 벌써부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이는 모르지만 젊잖아요. 그래서 그 휴학 생활을 그냥 하고 싶었던 거 다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너무 걱정되면 한 번씩 소프트웨어 공부도 해 보고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게 '건축 외의 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막 카페를 지금 막 일을 해 보고 있지만 뭔가 '학생 때 쪼끔 더 경험을 해 봤으면은 지금의 그런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고 정말 충분히 쉬고 자고 알바도 해 보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제 여행도 가 보고 여행도 정말 길게 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에 나오면은 일 주일 이상 가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많이 즐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네요.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에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학기가 걱정돼요. 열등감이며 학점이며?"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반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열등감도 제가 안 느꼈다면은 거짓말이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친구들을 넘어서려고 쪼끔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틱 때마다 애들이 판넬이 걸려 있을 때 저는 크리틱을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받아 가지고 인제 교수님한테 질타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면서 제 걸 가지고
이제 모든 친구들의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배울 점들을 다 사진도 찍고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보고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습득을 해서 제 스타일대로 한번 또 공부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걱정이 되는 것을 없애야지 걱정을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걱정만 할 수 없으니까 이 친구도 한번 그 걱정을 뛰어넘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저 열등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학생 초반기에는 열등감이 되게 심했어요. 나도 더 잘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잘하니까 '아 나도 쟤만큼은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더 열심히 만들고 사실 유학 간 것도 열등감 때문인 것 같아요. 열등감을 이겨내려고 이제 저는 열등감이 있으니까 저 친구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 열등감이 되게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또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까지 보면서 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보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열등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결과물에 되게 쉽게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을 못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퀄리티나 아니면 나중에 발전한 거를 봤을 때 왜냐하면 너무 쉽게 만족을 해 버려 가지고 더 발전을 못 하는데 열등감이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잘하게 돼도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끼면서 저 사람만큼 또 잘해야겠다.'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느끼는 열등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답변인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열등감 좋습니다. 느끼는 거는 앞으로 발전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건축학과 신입인데요. 시간이 많은데 뭔가 노는 것도 좋지만 건축에 대한 기초를 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이네요. 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 문을 보러 올린 그 기간이 방학 기간이었어 가지고 아마 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아요. 이제 "신입인데 뭘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라는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그냥 잠 많이 자고 "건축에 대해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밥사 많이 다니고 스케치해 봐라." 그다음 "쉬면서 쪼끔 건축에 대해서 이제 친해져라." 인제 이런 말을 많이 해 주는데 사실 이런 걱정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선행학습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잘하고 싶으니까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학 가서 그 전공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초부터 이제 다 배우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들어갔어도 1 학년 2 학기는 정말 기초적인 것만 다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쉬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가장 기초적인 CAD나 아니면은 포토샵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들어가 봐라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막 '툴까지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1-5 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손판넬이랑 손도면이랑 이런 거를 가르쳤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손도면을 안 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CAD를 해서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이 쪼끔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서 배워서 해도 괜찮을 정도의 커리큘럼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대학에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도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한국 그 선행학습의 폐해라는 거에 되게 공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1 학년에서 2 학년 될 때 2 학년 과정을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이미 뒤처진 것 같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2 맞아요. 학년 과정은 고등학교 2 학년 거를 이제 3 월부터 배우면 되는 건데 한 2 월까지 이제 한 12 월까지 배워야 될 내용을 다 한번 알고 가야만 뭔가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고
네, 이게 맞아요. 딱 그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툴 공부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신입이면은 기초는 제가 그래도 뭔가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건축가 자서전 같은 거를 읽어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저는 안도 다다오 자서전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에 안도 다다오가 원래 복싱을 하다가 갑자기 음. 라이센스도 없는데 막 건축을 시작하는 막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디 부엌 가야 되는 부엌 가는데 외부로 나가야 돼서 막 비 오면 우산 쓰고 부엌을 가야 되고 막 약간 이런 이상한 걸 짓고 막 그래요, 초반에. 그런 거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디서 기초를 쌓아서 결국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엿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런 거를 읽어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해서 한번 추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1 학년 1 학기만 잘 지내도 선배들이 막 하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좀 듣다 보면은 1 학년 1 학기 끝나고 나서의 여름방학에 이제 쪼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졸작. 나만 늦춰질까 봐 두근두근하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 라고 본인 다짐까지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사실 졸작이라고 하면은 다들 너무 막 잘하고 싶어 하니까 무슨 마음인지는 알고 저도 엄청 조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졸작을 한다라고 해도 저는 계속 조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 이거는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졸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졸작할 때 저희 학교가 딱 3 월부터 개강할 때 바로 주제를 정하게 해 가지고 다른 학교는 겨울방학에 나와서 막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주제를 딱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주제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빠꿈 먹기도 하고 해 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중간 마감도 거의 1-2주 만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어 가지고 저는 너무 조급했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학과는 정말 어찌저찌 하는 그 마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감은 무조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좋은 퀄리티로 잘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이랑 되게 비슷한데 3월 내내 주제만 찾으러 다녔어요. 교수님이 주제가 좀 특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그래서 주제를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려고 막 찾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3D 프린터가 되게 보급이 안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음. 3D 프린터를 뭐 중심으로 하는 무슨 시장 건물 뭐 이런 거를 설계를 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조급했어요 저도. 주제 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저는 또 열등감 덩어리였으니까 '나는 또 잘해서 남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주제만 네. 한 달 동안 해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갔는데 교수님이 좀 이렇게 실무 쪽에 더 치중돼 있는 분이라서 이제 되게 정형화된 건물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음. 근데 저는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한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단판을 지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상한 걸 만들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상한 거를 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교수님이 결국 도와주셨어요. 아. 구름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건물이 막 구름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도 조급했지만 잘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급하게 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면은 결국 잘 마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독일은 공모전을 한국처럼 자주 나가진 않는 것 같아서요. 이제 새 학기가 끝났는데 공모전을 준비해 볼까 하다가도 정보도 없고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보니까 트렌드도 모르겠고 외국 공모전을 나가려다 보니 스케일이 너무 커지고 그래요. 그냥 욕심버리고 독일 스타일로 친구들처럼 학교 과제 열심히 하고 인턴하고 지낼까요? 뭔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뒤처지는 느낌이 나서 불안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취업을 어디서 할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뭐 "독일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독일 친구들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한국 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공모전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그래도 공모전을 혼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요즘은 또
개인 작업을 많이 넣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그 회사에서도 그 뭐라 그러지? 같이 한 작품은 뭐 하나만 넣고 나머지는 개인 작품만 넣어라 뭐 이런 회사도 꽤 많대요. 그래서 학교 프로젝트만으로도 완성도가 있다라면은 괜찮겠지만 그래도 이 학교 안에서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것보다 뭔가 그 나라 아니면은 뭐 전 세계라든지 요즘은 국제 학생 공모전도 많으니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공모전에도 많이 나가보는 프로젝트가 있는 게 저는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독일 스타일 뭐 친구들이 안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면은 하나라도 해도 하나만 참가를 해도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조금 더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유학 생활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학 때라도 한두 개씩은 나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저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서 취업할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인턴을 하면은 인턴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인턴을 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꽤 어렵거든요. 인턴을 왜냐면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엄청 크게 열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마 독일 친구들은 그래서 인턴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턴을 잘하면 이제 취업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일에서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인턴을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좋은 회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이게 저 걱정이 되는 이유가, 사실 스케일이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건데 나가 보면은 나가서 떨어져서 그 공모전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그냥 그런 프로젝트가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 보는 것 자체는, 준비를 하고 이제 혼자 뭘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트렌드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공모전에 작년에 상 받은 사람들 거를 보다 보면 그게 되게 트렌디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모전을 한 개나 두 개 정도라도 꼭 나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권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 스펙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취업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정도의 분량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요즘은 또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제 주변 후배들만 해도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친구들도 그런 또 시기에 또 맞물렸는데 그 친구들 자체도 취업을 잘 못하는 요즘이어가지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고민이 들지만 우리나라에서 건축사 사무소 취업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인맥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스펙은 사실 네, 많이 정말 뛰어나야 하는 거는 디폴트일 것 같습니다. 저도 인맥 얘기도 되게 공감이 가고, 중소규모라고 하면은 사실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대형이면은 공채 시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공채로 뽑지 않고 그냥 사람이 필요할 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펙도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놔야 되지만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건축사 사무소에 자주 지원을 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가 사람이 필요할 때 마침 뭐 5 월, 6월 이렇게 뽑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한 사무소에서도 좀 뜬금없이 사람을 막 필요로 해 가지고 이제 졸업 시즌이 아닐 때 갑자기 막 2 명, 3 명씩 갑자기 뽑아야 돼서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계속 지원을 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이 스펙도 당연히 계속 준비를 하시면서 그 가고 싶은 회사의 정보도 계속 알아보시면은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이 말하는 그 스펙이라는 게 어떤 스펙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 아마추어 공모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학점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학점은 중요하지 않고 정말 딱 면접관들이 봤을 때, 내가 이 친구를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나는 툴 이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어
하면서 약간 대형은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얘 좀 툴 좀 잘 쓰네. 그러면은 내가 이런 결과물을 만들 때 이 친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약간 소규모 아뜰리에라고 하면은 과정을 좀 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결과물보다는. 물론 결과물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게 과정을 보면서 스케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친구가 이 정도의 깊이감을 가지고 '이런 설계를 해 왔구나.'라는 걸 보여줬을 때 어 뭔가 '그 설계 방식에 대해서 우리랑 결이 맞는 것 같아.'라고 보고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회사의 스타일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일단 아뜰리에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올라오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아까 석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바로 준비를 해 놓고, 아니면은 그냥 부딪혀 보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뜰리에는 사람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그냥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딱 보고 나서 '이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부딪혀 보면서 이메일도 한번 보내 보고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아니면 "인턴이라도 한번 일을 해 봐도 될까요?"라고 이제 제안을 해 보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문제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 원래 고3 인데 대학 갈 수 있겠죠?"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너무 되게 포괄적인 질문인데 대학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디를 가느냐, 아마 건축학과를 가고 싶어서 당연히 질문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진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지 궁금하네요. 당연히 갈 수 있죠. 이제 어느 대학을 가냐,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3 이라면은 다들 하는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이게 저출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현님 시대와 제 시대에 그런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위로 아닌 위로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고3인 친구들이 약간 저희 시대의 그런 고3 수험생 그 수에 비하면은 조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도 '대학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응원 아닌 응원을 해 봅니다. 네, 잘 갈 수. 목표하는 목표하는 대학을 가는 거는 사실 그 대학이 너무 좋다기보다는 그 대학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원하는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에 들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거를 응원을 하고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건축협회 기자단을 할까요 말까요? 4 학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이 대외 활동에 대한 고민을 대학생 때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외 활동하는 거를 일단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건축협회 기자단이 좋냐 안 좋냐라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건축학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은 그거에 너무 몰두를 해 가지고 설계만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다른 학교 사람들을 아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건축협회 기자단 같은 거를 하면은 다른 학교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제 만나 가지고 좀 친해져서 이야기를 듣고 "요즘엔 이런 걸 많이 한다더라. 요즘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공모전을 나가서 부상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공모전을 수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여행 갔던 친구들이 이제 저희 학교는 아닌데 다 다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정보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모임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아직도 거기서 정보를 막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외 활동을 해서 거기서 좀 친구들을 사귀어 두시면은 이제 두고두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외 활동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저도 완전 추천입니다. 이게 석현님 말씀해 주신 것도 다 맞아요. 저는 한 가지는 스튜디오에서 설계만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대외 활동들이
한 번씩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건축 설계 외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어 내가 이런 게 또 적성에 맞았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협회 기자단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우하우스는 이제 서울권이긴 하지만 우하우스도 있고, 요즘은 또 부산 쪽에서도 또 연합 동아리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 지역에는 없다 하면은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 SNS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그냥 오픈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저희 뭐 이런 거 크리틱 같이 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키님 말씀하신 그런 공모전에도 자기 친구들 말고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또 같이 해 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사람들 구해 가지고 한번 같이 공모전도 해 보고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습니다. 마지막 고민은 "첫 직댕이에게 교훈 및 덕담해 주세요."라고 마지막 고민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최근에 퇴사하신 규진 님이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일한 지 3 년이 딱 돼 가지고, 사실은 저도 초년생이어서 사실 저도 막 그렇게 해줄 말이 그렇게 있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싶긴 하지만 전 사실 그래요. 뭔가 한 가지 일을 받았을 때, 어디 들어가 가지고 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가 이걸 할 줄 아는 거를 알리면 안 돼. 그걸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써먹어라. 안 그러면 너는 일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 약간 그런 걱정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일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 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를 믿고 그 일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 스스로도 성장이 엄청 되고, 그리고 그 윗사람들한테도 인정을 엄청 쉽게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열심히 일을 잘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반대로 얘기를 해 드리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당연히 맡은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 같은 거를 당연히 펼쳐야 하지만, 그치만 자기 본인 삶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열정이 넘쳐 가지고 이제 막 시키는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매일 막 10시 11 시에 집에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1 년도 버티기 힘들거든요. 1년 버티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말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 일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삶은 지키고 그것 외에 회사에 있을 때만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진짜 그거 딱 선을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고, 뭔가 많은 책임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는 한번 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 감당할 수 없는 걸 받으면 커트를 하는 것도 좀 배워 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4개 정도 질문이 있었나요? 그 정도 고민과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 최선의 답변을 열심히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필드 스터디와 이제 아키툰의 이 고민 상담소 콘텐츠는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되면은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고민 듣고 답변을 미리 생각해 보고 하면서 저도 옛날 생각을 다시 해 보고 이런 게 너무 좀 재밌었거든요. 규진 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듣는 분들도 재밌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님도 한 말씀 해 주셔야죠. 얼굴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막 라이브로 이렇게 사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려 가지고 이게 말이 좀 조리 있게 잘 안 됐었던 것 같아 가지고 '아 다시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만큼 재밌게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이 쪼끔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이런 컨텐츠와 또 다른 재미있는 콘텐츠 계속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규진님, 기툰 작가 규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